아, 예,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논문은 Aflow라고, iClear 2025년, 2025년 iClear에서 오럴 프레젠테이션 한 논문이고, 저도, 이번 주말에, 보게 된 논문이고, 발표도, 저는 뭐 온라인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발표도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주제는 Automating Agent Workflow Generation이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논문이고요. 기본적으로 모티베이션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LLM 에이전트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리즈닝이나 코딩이나 Q&A 이렇게 이런 LLM 에이전트를 빌드할 때 싱글 에이전트가 아닌 LLM 에이전트를 이렇게 우리 빌드할 때 우리 되게 그 워크플로우를 되게 사람들이 다 핸드크래프트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상당히 그 타임 컨슈밍하고 또 에러 프론도 되고 넌 스케일러블하게 나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LLM 에이전트를 각각 하나 모듈별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으로 봤을 때는 각각을 유닛 테스트도 해야 되고 각각 모듈에 그 다음에 이 모듈들 다 플러그인해서 쭉 연결하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시스템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하나를 바꾸면 이제 테스트를 여러 개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게 되게 그 타임 컨슈밍 한데 이 워크플로우를 그 어떤 각각의 도메인 태스크에 맞춰서 워크플로우를 제너레이션 하는 걸 좀 오토메이트 할 수 있을까? 뭐 이게 뭐 이걸로 완전 옵티멀한 퍼포먼스는 안 나오더라도 제 생각에 이런 어프로치가 어느 정도 베이스라인을 빨리 주어지면 거기서 좀 더 사람은 좀 더 이제 그 그걸 더 튜닝하는 작업을 하면 되니까요. 사실은 그런 이제 모티베이션에서 시작된 논문이고요. 비전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LLM을 싱글 모델로 사용하던 그런 스테이지에서 지금 다 에이전틱한 워크플로우로 스페시픽한 도메인에 어, 도메인 스페시픽한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것이 많은 2023년, 2024년 또 프로덕트 또 리서치 다 이렇게 많은 경우를 보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그 에이전틱한 워크플로우는 그 멀티 스텝 LLM들이 스태틱한 시퀀스로 그 사람이 디자인한 스태틱 시퀀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뭔가 더 에이전트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백앤포스가 가능한 거. 그다음 파운데이션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얼티머트한 골은 이제 나중에 다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조금 더 얘기했지만 뭔가 또 셀프 임프루빙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테이지에서는 지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스테릭한 시퀀스인데 이거를 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거를 어떻게 하면 오토메이션 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이제 이 논문의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포커스를 리서치 퀘션으로 이제 좀 만들면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는 걸 정확하게 어떻게 디파인 해야 되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여러 가지 태스크에 좀 자동으로 옵티마이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두 번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태스크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오토매틱 옵티마이제이션이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휴먼 엔지니어링 좀 줄이고 뭐 의존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좀 줄이고 워크플로우를 좀 디스커버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문제들에 만약 LLM 에이전트를 적용해 보면 어떨까 했을 때 좀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저는 좀 보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에이전틱한 워크플로우라는 걸 이제 좀 정의를 하면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W라고 했을 때 W는 그, 어, 노드와 엣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여러 노드들이 엣지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그 엣지는 이제 LLM이 어떻게 execution 되는 순서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노드는 뭐고 엣지는 뭐냐면 노드는 보시면 이제 LLM의 스페시픽 오퍼레이션을 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모델 프롬프트
부터 시작해서 temperature 되게 중요한 파라미터죠. temperature 0에서 1 사이 temperature. 모델은 이 논문에서 이제 API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API를 사용할 수 있는 뭐 오픈AI, 엔트로피, 뭐 딥시까지 해가지고 쭉 여기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포맷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이제 리즈닝 모델도 있고 원래 티피컬 스탠다드한 LLM 모델 두 가지를 다 있고 여기서 뭐 제이슨 타입으로 할 수도 있고 HTML 타입으로도 할 수 있고 raw 텍스트 타입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아웃풋 포맷이 그래서 대부분 이 노드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프롬프트를 뭘 쓰냐 또 파라미터가 뭐가 들어가 있냐 템퍼레처 같은 거 그다음에 모델은 뭘 쓰고 있냐 모델 API는 뭘 쓰고 있냐 아웃풋 포맷이 어떻게 되냐 그런 LLM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LLM 모델, 싱글 모델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스페시픽 오퍼레이션이 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엣지는 이제 앱스트랙한 이거 노드 간의 이제 릴레이션십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엑시큐션이 어떻게 시퀀스로 가느냐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코드가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가 된다는 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패러하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멀티플하게 여러 마지막에서는 여러 캔디데이트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걸 멀지하고 하는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표는 이 워크플로우 디자인을 우리가 서치 프로블럼으로 서치 문제로 만들어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약간 그 예전에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이제 구할 때 이런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치하는 문제를 좀 이런 식으로 좀 뭐 2017년, 18년 이렇게 막 초창기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에이전틱한 이 워크플로우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없을까라는 모티베이션이라고 저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빅 아이디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워크플로우 제너레이션을 코드 스트럭처를 설치하는 걸로 바꾸고 우리가 익숙한 멀티 컬러 트리 서치 MCTS를 워크플로우 디자인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조금 그래서 각각 노드, 서치 트리에 각각 노드가 있고, 각각 노드들이 그 모든 이제 인타이어 워크플로우를 나타내 주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워크플로우, 서치 스페이스가 엄청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몬테카를로 트리 설치를 할 때 계속 설치를 해 나갈 때, 그거를 이제 퍼포먼스 피드백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 논문 메인 바디에서는 주로 이제 그 스코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했는데 뭐 어펜딕스에는 조금 오픈 엔디된 태스크에 대해서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소개하려고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멀티컬러 트리 설치할 때 지금 설치 스페이스가 인타일 워크플로우라는 게 엄청 크잖아요.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오퍼레이터라는 거를 좀 가져옵니다.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predefined node combination. 그래서 노드를 어떻게 멀지할 건가. 그래서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generate 노드도 있고, judge 노드도 있고, ensemble 노드도 있고, revise 노드도 있고, review 노드도 있고. 그래서 각각이 뭐 generate를 할 수도 있고, review and revise를 할 수 있고, ensemble를 할 수 있고, 테스트를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커스텀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베이직 노드 멀징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연히 오퍼레이터는 더 다양하게 오퍼레이터 셋이 더 커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각각의 태스크에 필요한 오퍼레이터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잠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셀프 컨시스턴시 앙상블을 가져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질문에 대해서 뭐 셀프 컨시스턴시랑 기본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여러 답변을 해서 그러니까 뭐 파라미터를 여러 개 주든지 아니면 뭐 여러 번 리스판스를 제너레이션 하게 해가지고 그중에 가장 그 컨시스턴트 답 예를 들어서 뭐 오픈 오픈 엔디된 리스판스는 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 더하기 3은 뭐야? 그러면 2 더하기 3은 5가 제일 많이 나오면 그게 정답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얘기하고 멀티 에이전트 디베이트는 히스토리를 다 모아가지고 잠깐만요. 여기는 서로 간에 디베이트를 해서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셀프 리파인은 지금 LLM이 있는 걸 가지고 자기가 자기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파인해서 셀프 임프루빙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를 오퍼레이터 한 종류를 여기 이제 한 케이스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오퍼레이터를 좀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에이플로이에서 사용한 설치 스페이스는 어떻게 과연 구성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설치 스페이스에 우리가 노드도 있고, 아까 처음에 소개한 노드와 엣지가 있고, 중간에 오퍼레이터가 있죠. 그래서 노드에는 아까 처음 소개했던 그게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 스펙이 너무 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논문에서 실험할 때는 다른 것들 뭐 모델이나 템퍼레처나 아웃풋 포맷은 다 픽스 해놓고 그럼 프리즈 해놓고 프롬프트만 바꿔보자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걸 더 추가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겠죠. 예. 그리고 코드는 이제 워크플로우 엣지 그리고 오퍼레이터 그리고 설치 에피션시 높게 오퍼레이터 넣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되게 티피컬한 MCTS 프로세스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믹스 프로블 셀렉션 하고 여기에 대해 제가 다음 슬라이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드를 하나 고르는 거죠. 고르 셀렉션을 하고 LLM 베이스도 그 노드를 익스펜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익스펜션한 노드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이밸류에이션은 이 논문에서 GPT-4.5를 대부분 GPT-4.5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매저하고 그 다음에 그게 그 결과가 어떤 좋아졌는지 스코어가 올라가는지 낮아가는지 어떤 변화였는지 그거에 대한 그걸 익스피리언스 그 히스토리를 백프로퍼케이션 하는데 그거를 다 그냥 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몇 번째 만약 n 라운드 이상 했는데 더 이상 점수가 뭐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early stopping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MCTS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랬을 때 search result가 예를 들어서 뭐 각각의 math 수학 문제 푸는데 워크플로우도 나온 것도 있고 QA 워크플로우도 나왔고 코드 제너레이션 워크플로우 이런 것들이 나왔다. 에이플로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그럼 설치 프로세스 과정 제가 이제 설치 프로세스를 여기서 MGTS에 필요한 게 네 개잖아요. 저기 정확하게 selection, expansion, evaluation, backprop 이게 MGTS의 가장 네 가지 키 엘리먼트인데 그럼 각각을 어떤 거를 어떻게 했느냐 보면 여기서는 이제 셀렉션을 소프트 믹스 프로버빌리티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제 두 개. 맨 처음에 다 모든 노드들을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프라이어를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앞에 그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한 거에 20% 계산 20% 주고 그다음 나머지 80% 계산해서 왜냐면 계속 최근에 석세스 스코어만 했다가 괜히 로컬 옵티마에 그 트랩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유니폼한 그 앞에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20% 계속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익스플로이테이션을 계속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고 또 익스펜션 LLM을 사용해서 익스펜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익스펜션을 할 수 있죠. 뭐 프롬프트를 바꿔라, 오퍼레이터를 넣어라, 컨트롤 플로우를 바꿔라. 그래서 변화들을 작게 하지만 이제 그레이주얼 임프루브먼트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익스펜션을 계속 해 나가는 거고요. 이것도 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밸류에이션은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하면 그 셋이 있을 때 밸리데이션 셋을 이제 만들더라고요. 각각 80%, 20%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밸리데이션 셋을 만들고 그다음에 각각 5 independent execution 돌리고 나서 그 에버리지 하고 그때 이제 뭐 문제를 풀었으면 solve rate F1, pass at 1 그러면 task specific metric 코- 어, 정량적인 매트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용해서 합니다. 그리고 백프롭을 하는데 익스피리언스 백프롭은 이제 서치 트리를 뭐 마리피케이션 뭐가 지금 시도됐는지 이게 퍼포먼스 임프루먼트 됐는지 스코어 히스토리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어, 그 트리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가 이제 그 키고요. 거기서 특별히 이제 LLM 베이스된 익스펜션을 하면서 이렇게 LLM 베이스된 익스펜션을 한다. 그게 이제 좀 특별히 다른 거죠. 다른 부분은 거의 MCTS에서 원래 있는 부분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경우 그 아이디어를 MCTS가 이 상황에서 커스터마이즈 된 건 LLM을 사용한다는 거죠. 익스펜션 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이게 물론 이 논문에서 메인 바디에서는 이제 이거에서 에버리지 임프루먼이 어떻게 됐고 이랬는데 저는 좀 오픈 엔디 태스크에서 과연 이게 이 에이플로우가 어떻게 정도 할까 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에이플로우를 이 오픈 엔딩 태스크에 적용을 하려면 여기서는 이제 어펜딕스 두 가지 포텐셜을 그 되게 얼리 결과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얼리 리절트를. 그게 뭐냐면 롱폼 너블 제너레이션 되게 긴 소설 만드는 거의 한 제가 알기로 한 까지 몇째 롱폼이니까 되게 긴 소설을 제너레이션 하는 거였고 어 티피컬하게 롱폼은 100K 토큰 정도 이상을 롱폼이라 하는데 20K였나? 펜디스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근데 그리고 뭐 아카데미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근데 저는 이제 롱폼 노블 제너레이션 어떻게 하는지 지금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첫 번째 가장 필요한 거는 이러한 이벨리에이션, 엑시큐션 이벨리에이션 하면 그 스코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LLM 저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벨리에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저도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워크플로우 옵티마이즈 하는 프롬프트는 뭐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약간 컨스트럭트 그래프 만들고 너가 뭐 컨트롤 플로우 하고 어디셔널 프롬프트 넣고 뭐 이렇게 그 원래 있던 옵티마이저 조금만 바꿉니다. 원래 있던 옵티마이저 조금만 바꾸고 그 다음에 이벨리에이션 프롬프트는 LLM 엣지 저지처럼 GPT-4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대해서 오리지널 퀘스천 프롬프트 있고 만약 골든 앤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픈 엔드 퀘스천에서 어 그래서 뭐 각각의 스코어 루브릭을 만드는 거죠. LLM의 저지가 대부분 다 이렇게 스코어 루브릭을 각각 캐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1, 2, 3, 4 캐테고리를 만들었죠. 소설을 평가할 수 있는 네 가지 캐테고리를 만들고 거기 스코어 루브릭을 1에서 스코어 1 to 5로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각각에서 뉴머릭 스코어도 하고 저스티피케이션 만들고 토럴 스코어는 어떻게 되고 서머리 피드백 만들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면은 그리고 포맷을 정해주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예, 물론 물론 이거를 이제 핸드 엔지니어링 하는 건 사람이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나옵니다.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제공되는 API들의 컨텍스트 윈도우가 서포트된 컨텍스트 윈도우가 커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롱폼 너블 제너레이션 하는 그 프롬프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블 랭스 다이렉트 20K 월드군요. 그러니까 토큰으로 하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이 정도 2만 자 되는 그 소설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시간이 뭐 이렇게 사람 쭉 이런 플롯을 주고 스토리가 이렇게 돼야 되고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챕터가 있고 리파인 랭귀지 스타일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이 프롬프트를 주죠. 그렇게 하면 이 프롬프트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그냥 이제 클로드 3.5 써넷에 넣으면은 베이스라인 리스판스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못 만든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2만 단어가 되는 좀 만들기 어렵다. 너무 컴플렉스하다 나한테는 한 번에 만들기 어렵다. 대신 이제 파이널 폼을 막에서 좀 서제션 하겠다. 뭐 아웃라인 먼저 만들고 페이지 플러스 만들고 뭐 라이팅 챕터 먼저 뭐 하나씩 순서대로 쓰라고 하고 월드 카운트 뭐 하고 플랜 또 좀 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태스크를 브레이크다운 하는 거에 대해서 서제션을 했지만 실제로 답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A플로우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 A플로우로 돌리면 쭉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이터레이션을 한 8까지 돌린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에버리지 LLM 스코어도 계속 늘어나고 이게 과연 이 에버리지 LLM 스코어는 늘어나는 거랑 휴먼 스코어랑 어떻게 그 휴먼 저지도 이렇게 리크루트를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완전히 컨시스턴트 콜레이션이 완전히 뭐 콜레이션이 되게 파지티브 하죠. 대부분 물론 뭐 완벽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은 뭐 여기 같이 17인데 하나 예를 들어서 6에서 17인데 휴먼 스코어는 10.3이고 7에
일곱 번째 라운드에서 LLM 스코어는 17인데 휴먼 스코어는 15. 그래서 뭐 완전히 뭐 아이덴티컬 하진 않지만 되게 파지티블리 콜레이션 있는 콜레이션은 되게 높다는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에버리지 LM 스코어가 20이고 휴먼 스코어 19.3일 때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스코어 랭크도 나오고요, 휴먼 스코어 랭크도 나오고. 그러니까 랭킹이 조금 다르긴 하죠. 좀 중간에 업 앤 다운이 좀 있고, 당연히 코스트는 그 API 콜을 계속 하니까 이제 마지막 이때 이제 그 할 때가 지금 뭐 거의 한 86전까지 올라갑니다. 당연히 한 번에 할 때보다는 당연히 올라가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여덟 번째 했을 때 이제 딱 끝나고, 그럼 가장 이제 물론 90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8번에서 8번째 여덟 번째 라운드에서 이제 얼리 스타핑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때 결과를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보면 이제 제너레이션 워크플로우를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웃라인 프롬프트, 캐릭터 프로파일 프롬프트, 챕터 프롬프트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펑션 콜을 보면 기본적으로 아웃라인 먼저 이 순서대로 하는 거죠. 아웃라인 프롬프트 먼저 인스트럭션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프로파일 프롬프트 넣고, 그 다음에 챕터가 10개면 각 챕터별로 쭉쭉쭉쭉쭉 챕터별로 for 룹을 돌리면서 챕터 프롬프트를 통해서 챕터를 만들고, 그걸 쭉 컨캣해서 아웃풋을 나는 아웃풋과 그 다음에 토tal 코스트를 내는 거죠. LLM 소스 코스트.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만약 사람이 만든다고 해도, 사람이 이런 롱폼 노블을 만든다라고 하면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거의 뭐 아웃라인 프롬프트 해가지고 아웃라인 프롬프트 보면은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전체 아웃라인을 하라는 거죠. 쭉 만들고 메인 캐릭터 만들고 챕터 바이 챕터 브레이크다운 플롯 만들고 키 팀이나 모티브나 이런 거 하고, 각 챕터는 몇 길이나 어느 정도 할 건지 아웃라인 만들고, 캐릭터도 중요하죠. 캐릭터가 이제 좀 설정을 해야지 쭉 뭐 챕터 1부터 10까지 지금 쭉 그 캐릭터가 이제 그 계속 일관되게 컨시스턴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각 캐릭터의 사람 이름, 나이 뭐 쭉 소설 쓸 때 거의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챕터 프롬프트는 어 아웃라인하고 이제 앞에서 만든 아웃라인을 캐릭터 프로파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스 인풋 소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챕터 스트럭처 아웃라인 따라라. 어, 그 다음에 캐릭터 아크라는 게 있죠. 캐릭터 아크를 이제 잘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고, 이제 뭐 소설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스토리 아크라는 게 있고 캐릭터 아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라. 그다음에 이제 키 팀이나 모티브 같은 거, 지금 캐릭터 프로파일 나오는 거, 키 팀이나 모티브나 아웃라인 나온 그것도 좀 참고하라. 그리고 챕터별로는 어, 그 만 단어 정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나요? 만 단어. 네, 맞네요. 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플리트 챕터 하고 뭐, 근데 이제 커멘터리나 뭐 익스플레네이션 이런 거 절대 쓰지 말고 딱 챕터만 써라 이렇게 하는, 되게 제 생각에 뭐 사람이 만일 좀 시간을 써서 해더라도 비슷하게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 것 같은 걸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이제 나온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당연히 여기 챕터 1부터 챕터 10까지 나오는데, 뭐 모든 거가 다 여기 중간에 좀 생략이 돼 있어요. 논문에 다 뭐 페이지가 리밋이 있으니까 아마 리밋은 없는데요, 어펜딕스에. 근데 하여간 하여간 이렇게 보냈다고요. 근데 그 보면은 상당히 엠마 싱클레어로 시작해가지고 챕터 2에는 에블린 하퍼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닥터 할프도 나오고, 이렇게 우리 제가 소설을 이게 다 생략된 부분이 많아서 완전히 다 읽지 못했지만,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다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좀 뭐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 워크플로우를 만들었다는 게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할 때는 다 똑같이 이제 이 제너레이션은 3.5 서넷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밸류에이션은 GPT-4를 사용했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운데이션 에이전트로 가면 좋겠다는데 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뭔가 스케일러블하고 어댑터블한 이런 워크플로우를 자동화돼서 자동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그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스트럭처 자체도 좀 이게 계속 이제 데이터나 어떤 유저 경험에 따라서 계속해서 셀프 임프루빙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저는 조금 더 나아간다면 좀 셀프 리플렉션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게 이제 파운데이션 에이전트의 어떤 한 방향이겠죠. 유니버설 에이전트 프로토콜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에이전트 이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몇 년 후에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2025년에 가능한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텝, 파운데이션 에이전트로 가는 스텝에서 이런 이 에이플로 같은 웍은 지금 이제 그 전에 다른 프리리미너리 웍도 있었는데, 그런 에이전트의 그 브레인을 만드는 거죠.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거니까 되게 퍼스트 스텝인데 상당히 미닝풀한 퍼스트 스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빠르게 이 논문을, 제가 오늘 리뷰를 하고 오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